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첫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두번째 기사 단양군에 지진이 있었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소리가 벼락이 치는 것 같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세번째 기사 직산현에서 외적을 위하여 정탐하는 중국 사람 2명을 잡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네번째 기사 경상도에 둔치고 있는 외적이 다시 삼가 등지에서 흉독을 부렸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다섯번째 기사 직병 이필영이 아래기를 어사도감의 좌랑 장세철과 직장 심인조 별좌 심우단 봉사 임익신 등을 승서하고 유품에 천전시키라는 명을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뜻의 신들이 논열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참으로 성상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아끼고자 하는 것은 명기이고 성상께서 보답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입니다. 참으로 상을 주고 보답할 만한 수고가 있다면 비록 중상을 주고 대작을 가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아까울 것이 없으나 단지 몇 달 동안 직무에 종사하였고 수고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상전을 먼저 가하였으니 외람됨이 막심합니다. 더구나 분주하게 청탁한 형적이 앞서 있었는데 도감에서 논상하기를 개청함에 미쳐서는 과연 지난날에 논하던 사람이었으므로 물정이 매우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정을 따르고 공도를 무시하는 습관은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고 청탁을 하여 함부로 진출하려는 길은 막지 않아서는 안 되니 머뭇거리지 마소서. 종칠 중에 서울에 있으면서 복료를 받는 자는 별로 하늘인 일이 없이 단지 호가하는 한 가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사하고 있는 자가 140명이나 되는데 이달 23일에 수반한 자는 3원뿐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보고는 몹시 놀라워하였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국군이 불행하고 시사가 만극하여 상께서는 밤낮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이 수고하고 계시니 지금은 바로 신하들이 피를 토하고 눈물을 삼키며 오로지 한번 죽음으로써 기약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의가 밝혀지지 않고 자신만 변하려는 것이 습속이 되어 조중에 있으면서 밤낮없이 수고하는 것을 꺼려 대부분의 관원들은 시골로 물러가 한가하게 지내려는 계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상의 반열에 있는 자나 문관으로 유식한 자들까지도 병을 칭탁하거나 직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혹 말미를 받아 내려가서는 올라오지 않기도 하고 일을 끝내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이 많은 때를 당하여 조정의 모양이 말이 아니니 군부께서 걱정하고 수고하시는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인신으로서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하는 의리를 생각하지 않음이 심합니다. 비록 법에 있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자신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엄하게 꾸짖고 출발을 독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한 내에 올라오도록 하소서. 요즘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어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편하게 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삼도의 수령에 제수된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회피하기를 도모하면서 조금도 그리함이 없으니 극히 한심합니다. 옥천 군수 김호침은 서경이 끝난 지 이미 오래인데도 노병을 핑계로 편안히 시골에 누워있으면서 부임할 길이 다하였는데도 전혀 출발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나국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종실들은 이미 추고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5일 경술 여섯번째 기사
양포정이 역관 희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국왕께서 매달 며칠이나 시조하는가 하자 답하기를 매달 조참과 상참이 있으며 또 서연을 열어 국정과 군무 등의 일을 강론합니다 하였다. 포정이 또 묻기를 그대 나라 배신 중에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근심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자 말하기를 내 신이야 누구인들 나라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포정이 웃으며 말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였다.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전락이 모두 불타고 백성들이 모두 어육이 되었는데 부모 형제와 처 자식을 위하여 원수를 갖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자 답하기를 살아남은 백성들이야 누구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만 백성들이 거의 다 죽은 데다가 물력마저 다하여 양식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하자 포정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은양으로 복수군을 모집한다면 응모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반드시 응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포정이 또 묻기를 그대 나라에서 과도관이 탄핵하는 일이 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양사가 있는데 중국의 과도관과 같이 백관을 규찰합니다 하니 포정이 말하기를 지금 이후로 참 주를 입은 사람과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사람을 그대가 나에게 보고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6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이 한국을 겸지의금으로 홍경신을 응교로 황여의를 사서로 이병을 승지로 조정립을 보덕으로 성이문을 사관으로 송일을 장령으로 김용을 사성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지휘 풍중령이 기첩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다. 제가 한승에 도착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전하께서 제가 지난날에 공로가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즉시 사신을 보내어 예를 갖춰 제가 비록 공손히 받기는 하였으나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 실로 깊었습니다. 다만 하늘이 만나 뵐 기회를 주지 않아 전하께서 편찮으셨고 또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하여 날마다 공무에 바빴으므로 문 밖을 청소하고 얼굴을 뵙지 못하였으며 국문의 바깥에서 한 차례 문안도 여쭙지 못하였으니 이에 저를 소홀히 한 죄를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임진년 가을에 귀방에 왔다가 계사년 겨울에 요양으로 돌아갔는데 일찍이 짤막한 글을 지어 윤근수에게 부탁하여 치사한 이래로 세월이 어느덧 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쪽의 일이 여러 차례 변하고 시끄러운 말이 날로 불어나 경사에서 개인적인 서신을 검함이 몹시 엄한 탓에 다시 서신을 보내지 못하였던 것이지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제가 계기 되어 귀방에 머문 것이 한 해 남짓이었으며 분주하게 오간 것이 팔도를 두루하였으나 조그만 공조차 세우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전하에 은혜로운 덕과 성대한 후의를 입어 안부를 물어주시었으며 함경도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자하시어 억울함을 씻어주시었으므로 감격스러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제 자신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만분의 1이 남아 은혜에 보답하고자 다시 가등청정의 소굴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권관이 이 일을 어긋나게 하여 중도에 배하였게 되었으니 귀국으로 하여금 7년간이나 외적을 평정하지 못하게 하여 왕사를 거듭 번거롭게 한 것은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몹시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다시 조선에 나오려고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지난 겨울에 또다시 별대 등 아문의 경명을 바꿔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로 해서 삼각이 쓸쓸하고 백성들이 조잔 해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상심하였으므로 이에 어리석고 불처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혁신 진작시킬 계책을 도모하기를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개 부산의 외적을 어떻게 하면 속히 섬멸할 수 있으며 떠도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안집시킬 수 있으며 민가를 어떻게 하면 돈 안에서 면하게 할 수 있으며 사목이 어떻게 하면 도끼질 당함을 면할 수 있으며 사객을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으며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안진시킬 수 있으며 전운이 있어 어떻게 하면 노구를 줄일 수 있으며 양초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속이는 배단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또 역체의 마필 공급을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으며 시장에서의 화물의 교역에 있어 어떻게 하면 값을 농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미진 곳에서 노략질하고 큰 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많은 무리, 적은 무리를 기만하는 등의 각종 배단은 지금 중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에게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양쪽에서 서로 급접시키기를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는다면 원망이 쌓이고 병폐가 생겨나 그치지 않고 만연되어 아마도 화가 외적이 쳐들어오는 데 있지 않고 귀국 내에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급접시키는 방도는 엄하고 사납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가혹하고 세밀하게 하는 데도 있지 않고 편백되게 사랑하거나 참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요체는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여 잘 조제하는 데 있는 것이며 부드럽고 관대하게 하여 잘 조제하는 것은 사람을 얻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사람을 얻는다면 법을 세우기 쉽고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명철한 임금과 현능한 신하는 당패의 위에서 날마다 서로 강론하고 도의함을 싫어하지 않았던 까닭에 풍속을 바꾸어 태평을 이루었던 것이므로 그 빛나는 공렬이 역사에 기록되어 만년토록 광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위는 낮고 재주는 부족하여 한갓 그저 큰 그 뜻만 가지고 있었는데 형세상 직분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에 매번 여러 신하들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명철하심이 제환공이나 진문공보다 뛰어나시며 강토도 진나라나 초나라보다 작지 않으며 섬기고 있는 신하들 가운데 윤두수, 이원희, 김명훈, 윤근수, 이덕경, 유영경, 한응희, 노직, 심희수, 김수, 홍세공 등 모두 재주가 높고 식견이 탁월하며 강계하고 중의로와 한때의 성대함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날마다 앞으로 불러들여 부자 사위와 같이 기쁘고 정답게 강론하여 만전의 계책을 이루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무릇 천하의 이치는 형세가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밀력이 고갈되어 위태롭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입니다. 중국도 역시 외적들 때문에 각성의 병마를 많이 두어 군수가 지난 날보다 배나 되므로 전국이 시끄러우며 쌀값이 날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화가 계속되어 오래도록 풀리지 않고 가을이 되어도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이 기근이 들게 되면 백성들이 시끄럽게 들고 일어나며 바람의 파도가 일어나듯 하여 산더미 같은 파도가 넘치될 것인데 파도가 그치지 않으면 배가 전복되는 것이니 크게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인정이란 남으면 베풀어 줄 수 있으나 부족하며 다투는 것으로 다투다 보면 능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난이 이와 같은데 어찌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척연히 일찌감치 도모할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으니 감히 노종련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난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해결한 것에는 비하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이 있으면 감히 스스로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바라건대 전하의 좌우 신하들 중 앞에서 말한 몇 사람과 더불어 관건이 되는 사항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하늘이 선인과 함께 한다면 필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더구나 귀국은 문화가 거의 중국과 같아 중국 이외에는 대등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예절과 문장, 풍속, 병기, 제작 등 한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이는 예전 습속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말해보고자 합니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M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M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파 유격의 상사에 대해 전교하시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jul서하였으니 몹시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배신이 죽으면 정조시를 하는데 중국 장수가 jul서하였을 경우 정조시를 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하다. 예관으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옛사람들이 철저하고 파시하였던 것이 비록 국가의 금령에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애도하는 뜻에서 특이함을 표함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장수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왔다가 우리나라 땅에서 죽었으니 놀랍고 슬프기가 거지 없습니다. 변상의 예절이 없을 수 없으나 이런 일은 평소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 정해진 제도가 없습니다. 이치와 형세가 그러하기는 하나 상의 분부대로 한때 이 의를 일으켜 드러내어 항식으로 삼으면 죽은 영혼을 감업시키고 장사들을 격려시킬 수 있을 것이니 참으로 정과 예의에 합당합니다. 이번 파 유격의 상에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정조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현부에 있어서는 비록 다르게 볼 수 없지만 관직의 고하에 대해서는 정해진 제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유격 이상의 상에만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상제 등의 일은 모두 저는 양 유격의 예의에 의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정원이 격리 도감의 말로 아뢰기를 여여문이 격리를 수행하고 의성에 이르러 송호환과 더불어 먼저 들어가서 채탐하려 하는데 호환이 습신리 밖에 이르러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여문이 머리를 깎아 외인의 모습을 하고 성윤문의 진에 소장되어 있던 외일을 가져다 받고 있고 들어가서 성황당, 도산, 태화강 세 곳의 토굴에 있는 적병의 다소를 파악하고 또 손수 형세를 그려 가지고 와서 경주에 있는 경리의 영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경리가 몹시 칭찬을 하면서 은 10량을 상으로 주고 그 도용을 가지고 여러 장수들에게 보이면서 행병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마 제독이 군사를 일으켜 전진하면서 다시 여여문을 데리고 가서 재차 적진으로 들여보냈는데 여문이 미쳐 나오지 않았을 때 중국군이 도착하여 서로 싸웠습니다. 여문이 또 네 급을 참아야 가지고 나오는데 파 유격이 그를 살해하고서 그의 수급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군사들도 역시 본 적가 있습니다. 경리가 울산에 도착하던 날 저녁에 그에게 넉넉하게 은량을 상주려고 했으나 여문은 이미 난병죽에서 죽었는데 경리 아문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이틀 사이에 진실을 채탐한 공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운대는 바로 여문과 함께 나온 승태로서 지금 이름을 바꾼 자입니다. 여문이 죽은 뒤로 종시토록 진중에 있으면서 힘을 다하였고 외적을 여러 명 유인하여 왔으니 그 공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여문이 서울에 있을 적에는 군사들을 교련시킨 공이 있고 진해 이마에서는 채탐하는 공이 있었는데 보상을 베풀기 전에 원통하게 죽었으니 몹시 불행스럽다. 어제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M자 네 번째 기사 유격 허국위가 배를 만드는 일로 어제 이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문이 알아냈다는 것은 실제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우리 남방의 장수가 타인의 공을 시기하여 엄밀히 계첩을 보내어 중국의 배가 쓸만하다고 한 것으로 이를 한탄한 지 오래입니다. 조선의 배가 쓸만하다면 말리 밖에 민병을 조발해 올 필요가 없고 천진에서 배를 만들어 실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복병이 해상에서 잘 싸운다고 불려우는 것은 복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는 형세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임하게 되어 있고 또 선체가 안정되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고
바람을 맞부딪히거나 바람을 탈 수 있으며 배 위에 모든 병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왜구가 우리 민주를 침범하였을 때 바라만 보고 도망쳤을 뿐 일찍이 민병과 더불어 바다에서 자웅을 겨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덕건대 부산에 있는 외선이 몹시 정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며 대수의 총통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우리 남방의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일 것입니다. 이제 크고 무거운 조선의 배를 쓰고자 하나 중국 말을 모르는 조선의 백성들을 가지고서는 안 되니 이는 싸우기도 전에 당상에서 승패가 결정난 것입니다. 제가 가 조선에 온 뒤로 조선에 세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음을 탄식하였습니다. 조선의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자 하면 성이 크기는 하나 부실한 것이 곤란하고 조선의 백성을 군사로 쓰고자 하면 문을 잘 하나 무를 익히지 않아 곤란하였으며 조선의 백성의 배로 수전을 하고자 하면 위는 무겁고 아래는 허한 것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킨 데는 역시 방도가 있으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회는 여방회만 못한데 사용되는 재료는 철정, 동류, 중마, 목두입니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M자 5번째 기사 호주가 아래기를 상께서 동낭중이 보내온 청포로 남방에서 곡식을 사들이는 일이 지금까지 완결되지 않았는가? 전일 낭중이 친히 대면하여 여러 차례 물었었는데 지금까지 회보하지 않았으니 응당치 못한 듯하다. 반드시 태만하다고 여길 것이니 속히 자세히 살펴서 수를 조사하여 회보하는 것이 옳다. 이 뜻을 호조에 물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동낭중이 가지고 온 청포 등으로 쌀을 사는 일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혹 입계하여 하유하거나 본조에서 이문하 여러 차례 재촉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관절사 윤승무는 지난 2월 29일 성첩한 이어 장계하기를 청포와 백포가 모두 합하여 5,550필로 그 수가 매우 많은 데다가 범을 당하여 곡식이 귀한 때이므로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 얽매를 하면 값을 받을 수 없고 시가에 따르자니 한 필의 값이 쌀 3-4두에 불과하며 다 팔자면 기약이 없다. 낭중에서 계보하는 일은 사색포의 값을 대강 등급을 나누어 정한 뒤 각 꼴의 공사의 곡식으로 수를 충당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그 포는 우선 싸두었다가 가을 추수 뒤에 이 영도로 하여금 값을 배로 하여 환매하게 하겠다 하고 또 청포 2020필을 한 필당 대미 6두로 절가하면 대미로 808석이고 표 남포 1,410필을 매 1필당 대미 4두로 절가하면 대미를 376석이며 남평 기포 120필을 매 한 필당 대두 4두로 절가하면 대미가 32석이고 백평 기포 2000필을 매 필당 매 한 필당 대미 3두 5승으로 절가하며 대미가 466석 10두로 모두 합하면 대미가 1682석이 석 10두인이다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이를 회개하자 상께서 충청도의 경우는 청포 한 필당 10두로 절미하고 남포는 한 필당 7두로 절미하였으며 백포는 한 필당 5두로 절미하였는데 본도에서 절미한 수가 이와 같이 적으면 반드시 낭중이 괴이하게 여겨 꾸짖을 것이다. 그러나 본도는 쌀이 귀하니 우선은 보고해 온 숫자로 낭중에게 청문하고 그 조처하는 것을 보라는 것으로 계하셨습니다. 충청 우도에서 복납한 바 있는 쌀이 1,885석 8두이고 콩이 55석 6두입니다. 충청조화도는 이미 미처 수를 알지 못하는데 필봉한 뒤에 곧바로 계문하겠다는 것으로 본도 관절사 김신원이 3월 4일에 사유를 갖춰 장계하였습니다. 이에 본조에서는 필봉한 후 계문할 것으로 회개한 뒤에 그의 장계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현재 낭중에서 정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급히 필봉하고 개문하지 않는다면 과연 힐책을 당할 걱정이 있으니 지금 전교하신 내용으로 충청도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그로 하여금 속히 필봉한 뒤 개문하게 하여 숫자를 알아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임자 6번째 기사. 지평 이 비령이 와서 아뢰기를 군사는 비록 위험을 쓰는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정은 형을 지나치게 쓰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복사를 결정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살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양상군수 이 사림은 현재 요원으로 백성을 현혹시킨 죄로 나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첩은 실제로 부장 황응정의 손에서 나왔으며 자신은 병사의 영에 있어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응정이 살아있고 그 보첩이 남아있어 조사하여 주의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형신을 받으면서 원통함을 호소한다고 하여 갑자기 감사의 유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원통해하고 있으니 금부로 하여금 상의하여 다시 개품한 뒤 시행하게 하소서. 왕옥이 사리에는 의계하라는 명이 없으며 참으로 다시 신리할 길이 없는 것이니 덜끝만한 차이에 사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졌는데 일이 의심스러운데 관계되었을 경우에는 상세히 살펴서 아뢰도록 하여 흠홀하는 뜻을 보이소서.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7일 임자 7번째 기사. 어제 사헌부가 아랜 것에 대해 답하였다. 풍신수길이 죽었다고 이 사람이 이미 첩보하였는데 이 이야기가 중국 사람들의 보고에서 나왔으며 경리가 듣기까지 하였다. 그러니 요원을 한 죄를 형사상 모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황응정 역시 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아울러 잡아와서 죄를 다스려라.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평수길이 병으로 죽었다는 일에 대한 장계는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 특별히 이미 죽었다고 한 말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국 장수도 알고 있는 듯하니 다시 살펴서 하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양상 군수의 치부에 일본의 평수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립이 한 짓이 아닌가? 고 자가 죽은 것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주패가 개첩한 뜻이 그의 사적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여 비단에 써주기를 바라는 것인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짓게 하고 내가 단지 제 액을 쓰는 것과 같이 하라는 것인가?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서성이 회개하기를 주패의 뜻은 대개 사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적을 찬술하게 하고 비단에다 어필로서 별도류 표식을 한 다음 이어서 날짜를 기록하고 어보를 찍어 과시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8권 선조 31년 3월 29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양경리가 이남으로 군사를 나누어 보내고 이의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 압록강 이이스를 나누어 주 제독에게 맡기고 전라도와 서해 이남을 진 총병에게 맡기되 동서의 수병이 서로 기다리고 있지 말고 성세를 연락하여 기각지서를 이루어 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제주하였으니 대개 이상과 같이 군사를 나누는 등의 일은 본시 부득이한 일입니다. 가령 오늘 어느 곳에 경보가 있으면 구원병을 파견하여 가서 습격하게 하고
내일 어느 곳에 위급함이 있어 구원을 요청해 오면 장수를 나눠 보낼 경우 군사와 말들만이 명을 따르느라 피로해질 뿐만 아니라 남쪽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강토를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한 번의 쓰고름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종식토록 위험한 속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앞으로의 쓰고름이 아마도 이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군사를 나누어 보내어 경작을 하면서 지키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백성을 보호하여 생업을 즐기게 하고 한편으로는 왼으로 하여금 공궁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니 어찌 만전의 장구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병을 이미 나누어 보냈으니 군량에 관한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만일 군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굶주리게 되어 적과 대치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조사해 보건대 중국의 스스로와 육로를 경유하여 이미 압록강을 건너서 양향이 모두 18만 4,806이고 현재 운반 중에 있는 양향도 많으며 앞으로 매년 170만 석을 보내기로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느슨하게 처리하여 적재하지 못할까 염려되니 앞서 주둔하였던 것을 참조해서 가까운 것으로 속히 운반 조처하여 군수에 대비토록 회의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귀국은 해조의 배신을 엄하게 신측하고 독향 관원을 아울러 보내어 자문의 내용을 본 후 군사가 주둔할 지방으로 나아가 군사의 수를 살펴보아 미리 나누어 보내 조처하게 하십시오. 각처의 주둔지에 속히 운반해서 지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니 신중히 조처하여 결핍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좌도의 영천 신념, 의령 등처와 우도의 고령, 성주, 선산 등처는 특히 일찌감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독향 배신의 경우는 지방을 나누어 정하여 책임을 맡기더라도 오히려 태만하게 이를 처리하여 군흥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엄하게 구처하여야만 능히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미 시행한 연유와 어느 곳에 얼마의 양류를 준비하여 두었다는 내용을 자문으로 보내어 참고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아주 긴절한 요무이니 느슨하게 처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 자문을 보냅니다. 다음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동로는 제독의 원임, 참장, 왕등산이 군사 1,200여 명을 거느리고 안동에 주둔하고 있으며 대동유격 파세는 군사 2,500명을 거느리고 안동에 주둔하고 있으며 진정도사 설호시는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안동에 남병부총관 오유충은 군사 3,900여 명을 거느리고 영천과 신일령에 연수 참장 왕국동은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영천과 신일령에 유격 진잠은 군사 2,100여 명을 거느리고 의성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섭사충은 남병을 대신 거느리고 유격 진인은 군사 4,000명을 거느리고 의성에 주둔하고 있으며 선부 유격 파기는 군사 2,500명을 거느리고 의흥에 주둔하고 있으며 원임 부종병 해생 원래 병마가 없는데 잠시 파기를 따라 의흥에 주둔하고 있으며 준화 우영 유격 진우무는 군사 1,500여 명을 거느리고 예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 교대하는 군사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군사는 선부병이 2,000이고 유격 팽신고의 군사가 3,000명입니다. 수병은 복근 유격 허국이가 군사 1,180여 명을 거느리고 영일과 장기에 주둔하고 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군사는 복병이 1,000명이고 참장 왕원주가 거느린 오송병과 오송병 1,000과 파총 2원상이 거느린 오송병 1,000명입니다. 중로는 부총병 2염의 원임 유격 도관은 학삼빙의 군사 3,000을 거느리고 선산에 주둔하고 있으며 절병유격 섭방영은 군사 1,600명을 거느리고 선산에 원임유격 노득궁은 안본립의 군사 2,600명을 거느리고 성주와 고령 사이에 절병유격 모국기는 절병 2,900명과 밀운병 1,000명을 거느리고 성주와 고령 사이에
원인 부촌병 이영은 이염의 요병 2,800명을 거느리고 상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군사는 절병이 4,000이고 부총병 장방이 거느린 대동병이 2,000명입니다. 서로는 유제독 본령이 4,000의 토병 12,000명을 거느렸는데 도착하는 때에 나눌 것이며 원인 부총병 이방추는 준화병 1,000과 진국보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남원에, 삼둔 유격 우배경은 군사 1,100명을 거느리고 남원에, 절병 유격 남방위는 군사 3,300명을 거느리고 남원에, 원임 대동 참장 이영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전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군사는 유격 부양교가 거느린 남당병 1,500명으로 도착할 때 나눌 것입니다. 수병은 총병 진인이 본영이 광동의 5,000여 명을 거느렸으며 유격 이금이 절병 3,300명을 거느리고 전라도 지방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병은 유격 장량상이 거느린 관동병 3,000과 유격 신무가 거느린 절병 3,100명, 유격 부일승이 거느린 남낭상병 1,500명, 파총 양천윤이 거느린 강북병 3,000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왕에게 이자합니다.